둔한 편이에요. 그게 제 건강의 비결이기도 한데요. 딱 머리만 벽에 댔다. 그러면 저는 언제 어디서나 잘 잡니다. 예. 그래서 하루에 뭐 한 서너 시간을 자더라도 푹 자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상쾌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제 성공의 비결이다.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에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려고 나오신 건 아니겠죠? 이왕이면 뭐도 따고 뭐도 따고 한다고 아름다운 얼굴도 좀 보고 좋은 말씀도 좀 듣고 그래서 내 사업에 도움이 되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항상 고민하는 하루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내 파트너들이 뉴스캔 사업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당길 수 있을까? 그것이 저도 항상 하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사회자님이 잠깐 이제 랠리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약간 이제 좀 틀려졌지만 어쨌든 그런 취지는 맞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학원을 운영했었고요. 저는 국어 선생님입니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뉴스킨을 만났습니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뉴스킨을 만났고 저는 제 스스로가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좀 많습니다. 그것을 저는 교육의 탓이다. 그렇게 교육의 덕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 부모님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십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가 저희가 자라면서 저희 어머니로부터 이건 하면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항상 저희가 뭘 하겠다라고 하면 그럼 엄마가 뭘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피아노 의자에서 피아노 위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하면 기다려 하고 저희를 탁 안아서 피아노 의자에 탁 올려놓고 뛰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2층 내려오는 계단에서 한 3계단 남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뛰어내리는 놀이를 하느라고 동생하고 뛰겠다 그러면 우리 엄마는 기다려 이렇게 하고는 어떻게? 이불장에서 이불을 확 꺼내가지고 계단 밑에 쫙 깔아주십니다. 그리고 뛰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이 저희들 수제비 좋아한다고 특히 오늘 같은 날 감자 수제비 너무 맛있죠? 네. 수제비 해주신다고 반쪽을 하는데 저희가 옆에서 알짱거리면 기다려 하고 얼른 한 뭉치를 뭉쳐서 뚝 띄워주십니다. 가지고 놀아 이러고. 그리고 당신은 새로 하셨어요. 그렇게 항상 뭐든지 하면 이렇게 해라 하고 방법을 주셨지 못한다 안된다 이런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뭐 하면 잘한다 잘했다 멋있다 이쁘다 이렇게 했지 너 왜 이렇게 못했어 이런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있는 저는 무지 이쁜 아이고 무지 똑똑한 아이고 무지 착한 아이고 무지 멋진 아이고 어쨌든 들을 수 있는 찬사는 다 나에게 해당이 된다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이 클레오파트라는 아니고요. 우연한 기회에 이 비즈니스에 대한 그 설명을 한번 들어볼 것을 권고받았을 때도 제가 그냥 학원을 할 때라서 토요일 일요일 좀 쉬고 싶은데 일요일 오후 4시에 오라 하니까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갔으면 좋겠는데 하도 정중하게 초대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놓고 제가 제 머리를 뜯었어요. 내가 왜 간다 그랬나. 그 시간이면 나는 자야 되는 시간인데 그랬는데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갔습니다. 그리고 뉴스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솔직히 저는 제품은 관심이 없었어요. 뉴스킨 만날 그 즈음에 10년째 피부과를 다니고 있을 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별로 개선 안 됐거든요. 그 상황에서 뭐 화장품이 그렇게 들어오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박사들도 저를 못 고쳤는데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참석해 줬다. 2번 다시는 귀찮게 안 하겠지. 이제 그건 거예요. 대답했으니까 온 인사. 그런데 딱 얘기를 듣는데 저는 보상 풀리는 의미는 확 들어왔습니다. 저게 정말 말대로라면 이거 대박이네. 저 그 생각 딱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탁 했습니다. 샵도 없이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입소문으로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학원을 할 때 입소문의 위력을 한번 봤던 사람입니다. 저희 학원 성공 비결은 입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입소문의 위력을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저렇게 회사가 좋고 제품이 좋다라면 저건 입소문이 나겠다.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학원을 송파에서 했는데 잘 됐습니다. 제가 6개월 적자를 볼 각오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첫 달부터 흑자 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학생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25년 전에는요, 시험이 다달이 있었습니다. 시험 한 번만 딱 끝나고 나면 엄마들이 벌써 자기 아이 라이벌아이들 성적 탁탁 파악한 다음에 자는 어느 학원 다니노, 어느 쌤한테 배우노, 문제집은 뭘 쓰노, 다 정보조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만 딱 끝났다면 학원 전화통이 불이 납니다. 왜? 저희 학원 아이들 성적 제가 목숨 걸고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입소문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학생이 대기했습니다. 사실 저도 욕심 같아서는 한 반에 10명 정원제 그때 안 하고 한 20명씩 받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시작할 때 딱 그게 있었습니다. 뭐냐? 내가 학부모의 입장에서 원하는 건 내가 하고 학부모의 입장에서 싫은 건 하지 말자. 딱 이거였거든요. 전 제 아이를 보낸다라면 우글우글한 그런 데 보내기 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이익을 덜 보면 된다. 그리고 소수 정리를 시작을 했었고 그게 엄마들한테 먹혔습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저는 사실 전략 이런 거는 모릅니다.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게 오히려 더 소문이 나가지고 항상 학생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학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뉴스킨을 시작을 했을까요? 저에게도 계기가 있었겠죠. 맞습니다. 저희 학원 옆에 큰 학원이 차리고 들어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온 남자 7명이 딱 차리고 들어오는데 제가 딱 지나가면서 그 학원만 쳐다보면 점심 먹는 게 딱 얹힙니다. 자들은 와 우리를 여기다 차리노 딴 데다 차리지 이리 싶더라고. 그러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자들하고 경쟁해가지고 경쟁력이 있겠나. 지금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5년 뒤 10년 뒤도 내가 경쟁력이 있겠나. 내 경쟁력 없더라고. 저도 엄마의 입장인데 나이 든 할머니 학원에 보내고 싶겠습니까? 별로 안 내킬 거 아닙니까? 이야기만 젊고 참 신한 선생님들 뭔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아이들을 확 키워자고 할 것 같은 그런 데로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내 아라도 나 그렇게 하고 싶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하니까 저한테 큰 미래가 안 보입니다. 경쟁력이 내가 없다. 밥은 먹고 살겠죠. 근데 그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뉴스킨을 듣는 그 순간에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했을 때 5년 뒤 10년 뒤는 어떨까. 그걸 딱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엔 지금 수익보다 못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5년 뒤 10년 뒤를 보면 이쪽이 훨씬 승산이 있다. 제가 딱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1년을 학원과 이 일을 같이 하다가 학원 접고 올인하게 된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역시 생각하시겠죠. 5년 뒤 10년 뒤 그때 주변에 보면은요 너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남편이 지금 좀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주부들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 남편도 잘 나갔습니다. SK그룹에서 이사까지 갔거든요. 그래도 뭐 요즘 얘기하면 이사는 이사갈 준비하라는 게 이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직장인들이 그 수많은 경쟁자들 중에서 이사까지 올라가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항상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왜?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셨던 말씀이 월급쟁이는 사는 게 아니다. 항상 그 소리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엄청나게 큰 사업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항상 자기 사업을 해라. 저는 기요사키가 우리 아버지 수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요사키는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월급 모아서 부자 된 사람 없다. 지 사업해라. 저희 아버지가 저희한테 항상 한 소리가 그 소리였습니다. 엘빈 토플로
저는 그 얘기도 새롭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옛날에 저희들한테 뭐라 했냐면 돈만 많다고 부자 아니다 그랬습니다. 돈만 많으면 그게 무슨 부자냐. 돈이 있으면 그걸로 쓰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부자다. 이 얘기를 항상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라 하셨냐. 당신은 진짜 멋있게 인생을 즐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런 얘기를 귀에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다. 이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멋진 부자로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저도 월급쟁이 아내지만 5년 뒤 10년 뒤를 생각을 하고 월급만 갖고 살려니까 내 아이들을 제가 원하는 교육을 다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일을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특히 공무원의 아내, 교직원의 아내들 보면은 자기 남편이 무슨 철밥통, 스테인리스 밥통인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현재 좀 대기업에서 잘 나간다 이렇게 하면 목에 힘만 딱 주고 아이 그런 걸 어떡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사람들 딱 보면은 딱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 니보다 더 잘 나갔거든. 내 잘 나갔던 거 니 모르나? 그러면은 알지. 그래서 우리가 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니?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내가 이상하니? 그러면 아니 맞습니다. 왜들 그렇게 시집을 잘 가는지 결혼 초에는요. 어떤 모임을 가다 친구들 모임 가면 제가 제일 가난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시아버님은 월급쟁이였기 때문에 저희는 물려받은 재산이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이 진짜 둘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친구들은 왜 그렇게 시집을 잘 갔는지 시작하면서 다 강남 송파 서초에다가 시집에서 30평 40평 아파트 사주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버티는 거는 나의 미모와 실력 그 하나로 이제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진짜 세월이 15년 지나고 나니까 그 모든 건 역전입니다. 가들은 있는 거 빼모야 되고 저는 다달이 캐시 수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르지 않는 수입이 1년 2년이면 배로 늘어나는 수입이 지금은 다 부러워해요. 그런데도 늘 들은 말이죠. 니니까 했지 우리는 못한다 이 소리예요. 그죠? 니는 못하는 거 니 아이는 왜 하기를 바라냐?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왜냐면 자기 아이들 잘 되기를 바라고 엄마들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자녀는 분명히 성공을 할 겁니다. 왜? 여러분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자, 5년 뒤 10년 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고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두고 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깨우쳐줘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하고 이 일을 시작했던 것처럼 자신의 현재의 위치에서 5년 뒤 10년 뒤를 생각을 한다면 자기가 벌어들이는 그 수입이 권리 수입이 아닌 노동 수입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본인이 쉬고 들어앉아 있고 병이 생기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수입은 어느 날 끝난다는 것을 그들이 정확하게 깨닫는 순간 그들은 뉴스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라면 뉴스킨을 하고 있는 사람과 앞으로 할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는 뭡니까? 할 사람이 세고 셌다. 그러니까 걱정도 하지 마시고 나의 활동 역량을 어떻게 키워서 그 범위를 확정시켜 나갈 것인가 그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신다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는 걸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을 성공하고 싶다라면 정확하게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할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과 행동력을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업은 자영사업이면서 레버리지 사업. 자영사업이라는 건 본인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사업을 크든 작든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주인과 종업원의 마인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주인은요 남편이 아니라 아내라는 걸 명백히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거실 한복판에 물그릇이 놓여 있다. 지나가면서 치우는 남편 손들어 보십시오. 없지 않습니까? 아내들은 보는 순간 치웁니다. 근데 남편들은 보는 순간 피해갑니다. 내일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사업을 하거나 자기 사업을 해도 그렇습니다. 사장 마인드와 종업원 마인드가 어떻게 같습니까? 극명하게 갈리는 게 2월달입니다. 사장은 일할 날이 3일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생산성을 올려가지고 기존에 그것을 맞출 것인가를 생각을 한다면 종업원은 와 3일 덜 일하고 월급을 똑같이 달니까 신난다. 이게 극명한 대비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어떻게 빨리 갖추느냐입니다. 주인은 스폰서가 오라 해서 오지 않습니다. 주인은 스폰서가 자리 맡아놓고 니 어디고 자리 해줘 5분 차이다. 아직 3분 남았어요. 스폰서는 조금만 자리 맡아주세요.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니 이번에 POT 세미나 있는데 가야지 하는데 아우 사장님 그날 태풍이 오고 시험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주인은 말하기 전에 먼저 티켓 끊어놓고 먼저 초대자 명단 만들고 먼저 전화하고 스폰서님 제가 자리 맡아놨습니다.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이게 주인입니다. 내가 이 주인의식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갖느냐 하는 것은 사업을 대하는 자세, 기본 자세가 달라집니다. 자, 전 세계 신금을 울렸던 칠레의 강도 사건 기억하시죠? 네. 그들이 그 지하 깊은 땅에서 정말 하루하루 내일을 알 수 없는 사투를 벌리고 있을 때 그들이 다시 한번 깨어났습니다. 그들을 땅으로 다 넣었을 때 마지막 그 조장한테 기자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견딜 수 있었냐? 그는 딱 한마디.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이 나라를 구했다. 모든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국민이 하나가 되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하는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 이 사업 시작할 때 하고 싶은 거 꿈 엄청 컸습니다. 전 학교 때부터 원래 꿈이 컸습니다. 자, 그랬는데 내가 아까 사장님이 얘기했던 그 사건이 뭐냐면 그 IMF 때입니다. 제가 96년 사업을 시작을 하고 10월이니까 8개월 만에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었는데 IMF 때 레피스까지 떨어졌습니다. IMF 때 레피스까지 떨어졌고 3천만 원 넘게 들어오던 수입이 150만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회사 전체 매출이 8억밖에 안 됐는데 뭐 제 페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엄청난 반품 사태로 인해서 보너스 한 수까지 당하고 이렇게 되니까 거의 뭐 한 1년 동안 페이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수많은 사업자들이 떠났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정확하게 알아보고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때 저도 떠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업을 시작할 때 이 회사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검토했던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회사가 나빠졌냐? 아니었습니다. 제품이 나빠졌냐? 아니었습니다. 보상이 나빠졌냐?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가 나빠졌냐? 우리나라의 현실이 나빠졌던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계속 이 상태로 머물 거냐? 아니더라고요. 왜? 우리나라는 물적 자원은 없지만 인적 자원으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대로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어려운 시기에서 다시 한번 다 일어났던 전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우리나라의 현실이 문제고 뉴스킨에서 일시적인 위기가 왔을 뿐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내가 오히려 잘 준비하는 것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전 안 떠났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정말 사업할 여건이 안 됐습니다. 금 모아가지고 외화 벌어들이자 하는데 미국 물건 갖고 다닌다고 외국노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그놈에 가시는 머리카락 다 못 뜯은 게 지금도 가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집안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졌겠죠.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 있다면 바로 98년, 99년, 2000년 이 3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큰아이가 대학교 98년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고 저희 작은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제가 돈이 없어 제 아이 가요에 끊어본 거 그때가 처음입니다. 저는 대학생 가요도 시켜본 적 없습니다. 그냥 현직 교사 아니면 최고 인류 강사만 돈 안 따지고 붙였습니다. 그냥 아가 공부를 못하면 사실 보기는 하는데 우리 애들이 아주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욕심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정말 어디 좋은 강사 있다. 그럼 돈 안 따집니다. 일단 강사 시간부터 잡아놓고 얼마 지불하면 되겠습니까? 그러고 딱 지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돈이 없어서 제 아이 수학 가해를 끊었습니다. 그때 저희 큰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 학원 다녀 2달 됐나? 엄마 아무래도 쟤는 학원 체질 아닙니다. 대학생 가해라도 가해 붙여서 저걸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더라고.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지금 좀 힘들다. 네가 가르치면 안 되겠나? 나는 감당 못합니다. 이러더니 엄마 그러면 제가 영어 가해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굉장히 교수법이 좋습니다. 한번 가해하면 엄마들이 안 떨어집니다. 근데 많이 해달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너도 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한 명 이상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때 가해를 하나를 더 하면서 지동생 학원비를 대는 상황에서 너무 힘드니까 특히 월요일 날은 거의 뭐 12시 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얘가 딱 들어오더니 집에 와가지고 그냥 지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얘도 항상 긍정적인 애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이고. 그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딸기 스무디 만들어서 이양아 딸기 먹으라 하고 들어갔는데 애가 딱 입을 덮어쓰고 침대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 하니까 엄마가 지 울음소리를 들을까봐 수건으로 입을 막고 애가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딱 우는데 그 눈물이 저를 확 미치게 만들었어요. 제가 우리 아이가 딴 것도 아니고 엄마 나 힘들어 이러면서 딱 우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제 무릎이 그냥 탁 꺾였습니다. 제가 그냥 우리 애 침대에 이렇게 탁 기댔는데 아무 말이 안 나왔습니다. 참 천하에 이길 수가 천하에 이길 수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나. 전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우리 아이를 다 끌어안고 있는데 막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이 저를 막 지나가는데 제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제 방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그냥 다시 블루 다이아몬드 도전하기 위해서 그때 썼던 것도 팍 찢은 겁니다. 다 찢어버리고 다시 하나 딱 써붙이면은 다시는 돈 때문에 내 아이들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지 않겠다. 전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저는 다시 미친년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일을 하고자 할 때 가시나들면 이게 막히고 머뭇거리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내 아이의 눈물을 딱 보는 순간 그런 건 저에게 아무 장애가 되지 않았고 아무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다시는 내 아이들 눈에서 돈 때문에 눈물 흘리게 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그 뒤로 제 목표는 딱 그거였습니다. 저희 딸아이 가족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도 저에게 제가 마음이 힘들 때 가장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 가족입니다. 얘는 천지를 모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좋기만 합니다. 저도 정말 제 가족들 때문에 목숨 걸고 일했습니다. 맞습니다. 뉴스킨이 나에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우리 가족의 우산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둥 번개 치고 우박 쏟아지고 태풍 오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못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피할 수 있는 우산은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우산을 마련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와 저희 남편의 미래가 아니라 내 자녀들의 미래까지 그 우산 안에서 제가 확실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엄마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나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희 파트너들하고도 꿈에 대해서 적게 하고 얘기를 하라고 why 왜 이 사업을 하는가를 적으라 그러면은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한 게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보십시오. 왜 스튜어디스가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산소 마스크를 흡입하실 때는 꼭 성인이 먼저 하시고 옆에 있는 아기를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엄마가 안 하고 아부터 해줬는데 엄마가 그냥 혼절을 해버리면 그 아이는 누가 돌봅니까? 생년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지 주변도 돌볼 수 있습니다. 제가 디스크 수술을 작년 10월 11월 2번을 했습니다. 10월에 한 번 하고 미국 컨벤션을 안 갔어야 되는데 안 갈 수 없다 하고 갔다 왔더니 11월 달에 다시 119 구급차에 실려가서 다시 한 번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너무 놀란 탓으로
금년 5월달까지 거의 6개월 동안 그룹 미팅에만 나왔지 거의 일을 못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또 느꼈던 것이 뭡니까? 그저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원하는 걸 100% 모릅니다. 입맛이 없어서 쭉 했는데 우리 딸보고 엄마 너무 입맛 없다 하면 죽만 사들고 오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내 먹겠다고 나가서 꿍ጭ꿍ጭ을 하는 것도 싫고 내 먹고 살겠다고 나가서 사 먹으러 나가는 것도 싫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내밖에 없다였습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 노후 준비 내가 안 하면 아이들 힘들게 하고 내 힘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노후 준비 안 돼 있는데 뭐 사전은 그렇게 100% 돼 있겠습니까? 제가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물어봅니다. 네가 안 도와줘도 너그 양가 부모님은 노후 준비 끝났나? 끝났다 하는 사람 열이면 하나 떼다. 예, 끝났다 열이면 하나 떼다. 여자들 보십시오. 뭐 때문에 시댁하고 갈등이 일어납니까? 돈 문제 아닙니까? 그죠? 뭐 시부모님들 편찮으시다 비행 다 그 누가 담당합니까? 내가 담당해야 되니까 신경질 나는 겁니다. 시집에 가기 싫은 겁니다. 동서하고 서로 갈등 생기는 겁니다. 아우 자기가 맞으면 좀 더 내지 왜 똑같이 내라 그래? 이러는 거. 아니 뭐 맞으면 뭐 미역국 6그릇 먹었나? 똑같이 내지 왜 그래? 그러면서 갈등 생기는 거 아닙니까? 보면요.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동서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돈이 없습니다. 내가 여유있고 준비되어 있으면 자녀들이 왜 부모 알기를 뭐 신떡 보듯이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어머니가 이렇게 해라면 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우스갯소리로요. 저희 손녀가 아까 봤던 그 아기가 이제 9개월인데요. 몇 달 지난 딸인가요? 얘가 아직 낯설이를 하느라고 저 집에 가서 저를 보면 박실박실 웃는데 교회에서 보면 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며느리 보고 어머야 얘가 돌대가리인가 보다. 왜 할머니를 못 알아보냐? 제가 그랬어요. 친구들 모임에 갔다가 그 소리를 했더니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아니 너 어떻게 감히 며느님 앞에서 돌대가리 소리를 하냐? 이러더라고. 며느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나 우리 애기 보고 싶어서 맨날 반찬해두고 이틀에 한 번씩 간다 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또 하는 말이 너희 며느님이 문을 열어주더냐?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안 열어주면 집으로 살림 다 싸들고 너 들어와라 할 팔인데 그랬어요. 그래 너는 썬파워니까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새 썬파워는요 그런 게 썬파워입니다. 그 썬파워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이들한테 부담 주는 노후가 싫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노후를 위해서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공을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변해야 됩니다. 뭐가 변해야 되냐? 내 생각과 행동이 변해야 됩니다. 생각과 행동이 변해야 습관이 바뀌는데 제일 변하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공무원 출신, 고위간부 출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변하기 어렵습니다. 왜? 저희 사업은 이건 일종의 서비스 유통업입니다. 그런데 서비스 마인드가 어떤 게 서비스 마인드입니까? 그죠? 스튜어디스들 보십시오. 무릎을 탁 꿇고 고객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족 레스토랑에 가서 주문 받으러 오는 사람이 뻣뻣하게 서가지고 주문 받습니까? 고객님 앉아서 눈높이를 맞추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 목에 기부스가 안 풀어진 사람들은 그걸 못합니다. 상대가 조금만 섭발소리를 하면 이게 내가 뭐 하던 사람인데 저희 친정아버지 18번이 그거였거든요. 내가 뭐 해먹던 사람인데 이게 18번이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막 했었는데 맞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이클 조던이 농구의 황제였지만 골프에서는 피치를 못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농구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종목이 틀리면 룰도 틀리고 모든 것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바꾼 그 종목에 맞춰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일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내 습관을 거기에다 맞춰서 바꾸고 가야 된다는 거. 이게 안 되니까 굉장히 진행이 늦어집니다. 그러면 바꾸기는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는 거죠. 삽으로 파던 것을 포크레인으로 판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속도가 빠른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서울 올라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종로서기 가서 책을 사가지고 나왔는데 집에 가려면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그때 저희 집이 영등포 경찰서 앞에 있었는데 지갑을 도둑 맞은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버스 안내양이 있던 시절입니다. 버스 안내양한테 나 한 번만 좀 태워달라고 사정을 해봐도 되는데 자존심에 그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이 걸어가자였습니다. 서울 지리도 하나도 모르는데 34번 버스인가 그게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던 기억만 딱 나가지고 딱 거기서 서가지고 남대문을 지나서 갔다라는 것만 기억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남대문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 사람이 저리 가라 하더라고요. 그리로 한참을 갔습니다. 대문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동대문이 나왔습니다. 반대를 가르쳐 준 겁니다. 제가 그 이후로 하나 딱 한 게 길 가는 사람한테 절대 안 물어봅니다. 파출소 들어가서 물어보든지 부동산 들어가서 물어보지 길 가는 사람한테 안 물어봅니다. 모르면 모른다 할 것이지. 저리 가르쳐서 갔더니 것이 동대문을 갔더라고요. 그만큼 더 고생했죠. 그날 집에 걸어왔더니 한여름이어가지고 7월이었거든요. 발바닥에 물집은 있는 대로 다 잡히고요. 쓰레빠끈 다 끊어지고요. 그러고 나흘을 꼭 빨았습니다. 참 우리 식구들이 저 비유 바보 같은 가시나 좀 봤나 그거 한 번만 사정을 하지 그걸 못했던 거 그게 접니다.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건 좀 그때부터 깨달았습니다. 사업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현명하게 일을 할 때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답이 안 나올까요 사장님? 자기가 가는 방향이 바른가? 내가 하는 행동이 뉴스킬의 본질에 맞는 행동인가? 그것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많이 봤던 동영상이죠. 겨울날 얼마나 손이 시리겠습니까? 호호 불어가면서 지금 열심히 잘 났습니다. 예, 열심히는 닦았는데 자 우리가 이 차를 닦기 전에 뭘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그죠? 그 차가 내 차인가 남의 차인가부터 확인하고 닦아야죠. 근데 보니까 같으니까 내 차인가 싶어가지고 무조건 닦고 나니까 남의 차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가는 방향을 제대로 모르고 가면 저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업이 왜 좋았습니까? 전 이게 좋았습니다. 자본도 없이 해도 되고요. 점포도 없이 해도 되고요. 특별한 노하우도 없어도 되는데 이 제품 유통권을 내가 갖는다. 나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오픈의 시기 이게 엄청난 기회구나. 전 그래서 그때 탁 뛰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대한 거를 쭉 알고 나니까 내가 안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저 지금도 얘기합니다. 이 사업의 비전을 제대로 알아보고도 안 하겠다면 니는 바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보가 그래갖고 한 친구하고 싸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면 그럼 바보야? 그럼 너는 천재고 우리는 바보냐? 뭐 이러고 그 제가 그랬습니다. 바보다. 네 바보 맞다. 한 3년 말 안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요 내 턱이 뭔지도 모르고요 정말 이 회사에 대한 비전 정말 저대로만 되면 이건 대박이다 이걸로 시작을 해놓으니까 그리고 저희 스폰서하고 저하고 아는 것도 일주일 차이고 누가 뭐 저한테 네트워크를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공산당 같은 열정으로 그냥 맨땅에 헤딩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여곡절 실수도 많이 했죠. 처음에 고민은 너무 사업할 사람이 많은 게 고민이었습니다. 얘기만 하면 다 하자 합니다. 예, 말만 하면 다 하자 합니다. 모르긴 모르지만 네가 하는 거라면 우리 무조건 할게. 그럼 내가 우째야 되는데 카드 갖고 왔나? 제가 그랬어요. 2,000포인트 사가지고 일단 대리점이 돼야 되니까 LOI 진행하자. 그럼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알았다. 와가지고 그때는 종류도 몇 개 안 되니까 2,000포인트면 개수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여또 막 기저귀 갈아주고 전미기다 보면 여는 코 박고 죽어 있고요. 아주 그냥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섞어서 그냥 접시 돌리게 했습니다. 지금 그랬으니까 뭐냐? 시스템 있어야겠다. 절실하게 느꼈던 게 그거였습니다. 현장에서 부딪혀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는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온 사람들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절절히 필요하구나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거고. 자, 이 원숭이들이 지금 바나나를 따먹으려고 막 뛰어오릅니다. 깡충깡충 해도 안 되는데 똑똑한 원숭이 하나가 기어 올라갔습니다. 또 올라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손이 닿아서 바나나를 맛있게 냠냠냠냠냠냠 따먹고 있습니다. 밑에 있던 원숭이들이 이렇게 보다가 조금 생각이 깨인 원숭이들이 따라서 또 저쪽 올라갑니다. 그래서 막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던 원숭이들이 얼른 몰래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 떨어지고 야만 혼자서 또 따먹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작하는 타이밍. 저 바나나가 있으면 참 맛있겠다. 어떻게 저거를 따먹을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하고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따먹을 수 있는 영역은 훨씬 넓다. 뒤에 어부지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중요한 게 본질을 제가 알아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뭐가 소중하냐? 이 우선순위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라면 뉴스킨의 최우선순위를 둬요. 뉴스킨 안에서도 무엇에 대해서 최우선순위를 두느냐는 겁니다. 큰 조직의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랍니다. 내가 대면 약속 잡혀 있어도 그룹 미팅 하는 날은 그룹 미팅 100% 참석해야 됩니다. 우리 그룹 미팅 하는 날이지만 우리 큰 그룹에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라면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큰 행사가 준비되어 있지만 본사의 행사가 있다라면 거기에다 초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를 해야 됩니다. 하루 24시간 누구한테나 주어진 시간에 내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쓸 거냐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성공의 8단계다, 10코어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내가 둬야 될 건 뭐냐. 코비 박사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에서도 얘기를 하면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4분면을 놓고 내가 급하면서 중요한 거,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 분류를 하다 보면 대부분 많은 시간을 어디다 쏘느냐.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시간을 쏟는다라는 거죠. 신사의 품격에서 장동건이 하고 김하늘이가 키스를 하느냐 안 하느냐고 왜 중요하냐고. 그런데 다음 예고편에 그게 나왔다 하면 목숨 걸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 내 사업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라.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책을 읽고 대표를 듣고 세미나를 참석하고 제품 애용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이 역량을 안 키운다 해도 죽지는 않습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대단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내 그물에 담을 그릇이 내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놓치는 겁니다. 그물이 크기를 키워야죠. 내 그물이 커야 큰 고기를 잡을 수 있지, 내 그물이 적으면 큰 고기 와도 다 놓칩니다. 다 놓칩니다. 노인과 바다 기억나시죠? 며칠의 사투를 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걸 실을 배 사이즈가 안 돼서 끌고 오다 오니까 가시만 씩 남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의 24시간을 어디에다 써야 되느냐,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시간 관리란 자신의 행동 방식, 만나는 사람, 이런 것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말 제가 하나 썼습니다.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이 보복이다. 사람들이 좀 답답한 게 뭐냐면 미래가 오면 뭐가 변할 줄 압니다. 미래가 오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10월달에 바지 갈바닉이 나오면 뭐합니까? 바지 갈바닉을 좋은 줄 알고 쓸 사람이
나와 같이 그 사업의 기회를 전할 사람이 내 주변에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바디 갈바니가 아니라 바디 갈바니 할아버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그 바디 갈바니가 알릴 수 있는 기초 작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면 바디 갈바니 나와도 나왔네, 누구는 좋겠네, 누구는 돈 벌었다 카드라이 이러고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기회가 날 잡아봐라 이러고 영화처럼 안 갑니다. 영화 보면 꼭 나오는 거 있죠. 여자가 슬로우 모션으로 달려가면서 날 잡아봐라 이러면 남자는 또 슬로우 모션 쫓아가면서 잡았다 뭐 이러는 거. 옛날 영화의 고전 아닙니까? 기회는 그렇게 안 옵니다. 왔다 갔습니다. 앞에서 확 잡지 않으면 기회 씨는 뒷머리가 대머리를 안 했습니까? 와 대머리인데 못 잡아라고. 그래서 길목에서 지키고 있다가 잡아라는 겁니다. 온다 할 때 가서 온몸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잡을 것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물을 짜야 되는 겁니다. 내 혼자 가가지고 잡았다 이게 아니라 같이 갈 그물을 크게 펼쳐놓고 왔을 때 확 싹쓸이 저인막 어선처럼 잡아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지 미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내 모습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행동의 결과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의 결과가 나의 미래라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으로 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 몇 시간 자는 거 이거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밤에 자려고 잠을 딱 갈아입고 향수 뿌리고 신랑 꼬시려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도 우리 파트너가 사장님 지금 누구 좀 도와주셔야 된다 하면은 그래 시계 안 봤습니다. 기다려라. 내 너희 집 쫓아가는데 25분이면 간다. 삼청동인데 저희 집은 송파인데 밤 12시니까 25분이면 날아갑니다. 확 다녀오면 새벽 2시 3시 때도 뿌듯합니다. 피곤 안 합니다. 밤새워서 일해보신 분들은 오히려 알 겁니다. 식당 주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손님 많은 날 피곤한가? 돈 세는 재미에 피곤 안 합니다. 손님 없을 때 팔이 잡는 게 그게 더 피곤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간을 어디에다 쏟아야 될까 생각 좀 하십시오. 자, 우리 수입을 권리 수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리 수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산이 있어야 권리 수입이 나옵니다. 그럼 이 자산은 어떻게 우리는 만듭니까? 뉴스킨에서는 입소문 마케팅으로 회원망을 구축하면 그것이 우리의 자산입니다. 이게 뉴스킨 사업의 핵심 가치입니다. 내가 고객들한테 입소문을 그럼 어떻게 낼 거냐는 겁니다. 저 처음에 대모하는 거 진짜 싫어했습니다. 대모하는 거 진짜 싫습니다. 대모하러 갔더니 진짜 쪼도 아니게 벌렁 누워가지고 나 이렇게 누울까요? 이렇게 누울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신경질이 나가지고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저희 거는요 셀프거든요. 누우시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제가 지금부터 순서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선생님 출신 아니랄까봐. 그랬더니 고객들이 아싸 이러더라고요. 네. 지금은요 어떻게 변했냐면 고객이 탁 들어 누우면은요 누워서 하시겠어요? 앉아서 하시겠어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런데 누워서 하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는지를 보실 수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앉아서 하셔서 제가 매일 도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앉아서 제가 하는 걸 보시게 되면 혼자서 잘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제 생각에는 앉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요. 같은 말이라도 그러면은 아 그럴까요? 하고 앉아서 기분 좋게 앉아요. 그러면서 데모하는 걸 딱 보여드려요. 그럼 처음 데모는 제가 하죠.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제대로 반하게 하려니까 데모를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정말 어머 너무 좋다 이렇게 느꼈을 때 그 사람을 우리는 확실한 매니아로 만들어야 돼요. 매니아가 되어야 나의 자산이에요. 매니아가 되어야 자산이에요. 그냥 한번 쓰고만은 뜨내기는 자산이랄 것도 없죠. 그 매니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쏟아야 돼요. 자, 레버리지. 이게 우리 사업의 또 핵심이라 그랬어요.
내가 3명한테만 소개를 해도 그 3명이 3명씩만 소개를 해도 4단계만 거쳐도 나의 그룹에는 1000명의 소비자가 생기게 되고 그 1000명 안에서 내가 원하는 15명의 사업 파트너를 찾아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레버리지가 또 하나 우리 뉴스킨 사업에서의 핵심 가치인데 여러분이 보세요. 만약에 이 총 레버리지를 내가 3을 안 하고 한 명씩 내려가면 어떨까요? 한 명씩 소개를 해 내려가면 야도 한 명 소개하고 야도 한 명 소개하고 한 명씩만 소개해 내려가면 1명, 2명, 4명, 8명, 16명 다 합해봐야 32명이야. 그렇지 않나요? 네. 만약에 이것을 5명씩으로 레버리지를 내려가게 한다면 어떨까요? 5명, 25명, 125명, 625명, 3125명, 15,625명. 저거 몇 명이야? 19,000명이 되는 거죠. 처음에 열심히 일하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초기에 나와 같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팀을 몇 명을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나와 같이 일할 이 사람을 몇 명을 확보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내가 처음 10개월 만에 블루다이아몬드가 되었다. 그럼 뭐 그렇게 수입 되겠어요? 10개월 만에 블루다이아몬드 가는데 뭐 그렇게 뿌리가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니까 내 파트너들이 나도 사장님처럼 저렇게 해야겠다 하고 욕심을 내고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레버리지라는 건 복제 사업이에요. 그것을 일반 다단계 피라미드는 딱 2명, 3명 이렇게 내려가지만 뉴스캔은 뭐예요? 자신의 자유의지, 자신의 선택의지에 자신의 능력 곧 일대 제한 안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혼자서 100%를 할 거냐 100사람의 노력을 1%씩 가질 거냐 이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나 행동의 방향, 활동의 방향을 어디에다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 복제를 똑바로 하라는 것은 바로 그 의미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복제를 해 내려갈 거냐에 따라서 나의 그룹의 사이즈가 달라지고 이들의 행동 마인드가 달라지고 활동 범위가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3년 동안은 미쳐버리세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본인이 미쳤다 소리 듣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미쳤다 소리 듣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자, 우리가 100사람의 노력 1%이기 때문에 시간의 자유가 가능한 것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제적 자유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자기를 개발하겠습니까? 팀을 개발하겠습니까? 미식축구를 하는데 제가 이 동영상을 못 따왔는데 굉장히 잘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패스를 해야 되는데 패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치가 연습을 딱 중단을 시켜요. 스톱! 연습을 딱 중단을 시키고 그 아이를 딱 부릅니다. 토마스! 딱 불러가지고 자, 내가 달려 하면 넌 저 골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달려! 해서 얘가 막 달릴 때 공을 그냥 빵 찹니다. 빵 차니까 공이 당연히 골대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돌아갔습니다. 다시 달려! 하니까 또 달리는데 또 빵 찼습니다. 또 공이 탁 들어갔습니다. 3번을 그렇게 하고 물었습니다. 토마스, 넌 무엇을 느꼈냐? 하니까 얘가 탁 하면 중앙선에서도 골인시킬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아니다. 사람보다는 공이 빠르다는 거다. 패스해. 너 앞에 달린 이 앞에 있는 이 유니폼 앞에 있는 이것이 유니폼 뒤에 있는 너 이름보다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가끔 참 바보들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 밑에 파트너 몇 명만 딱 생기면 자기가 무슨 큰 그룹이 생긴 줄 알고 스폰서 말도 잘 안 듣고 지고집대로 하려 합니다. 스폰서는 항상 높은 곳에서 전체를 보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를 항상 연구합니다. 근데 한대는 말이 뭐 우리 팀에는 맞지 않는 전략을 얘기하신다. 우리는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엉뚱한 개별을 늘어놓는 그런 아가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말고 팀이 가는 방향을 같이 가십시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결혼 안 하고 자녀 없는 분도 있지만 이 세상 부모 치고 자기 자식이 다 나쁜 길로 가고 잘못되는 걸 보고 싶은 부모 없습니다.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 자녀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게 부모입니다. 제가 아는 부모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서 스폰서 온라인은 여러분의 부모고 조상입니다. 우리 보상을 보면 파트너가 잘 되지 않는데 자기가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소용없습니다. 밑에 없이 혼자 다양 부르다니고 두면 뭐합니까? 소용없습니다. 수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키피에서 나옵니다. 피는 자기 노력으로 당연하고 명예를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수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키피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파트너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여러분의 스폰서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할 생각하지 말고 팀으로 할 수 있는 팀워크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내 스폰서의 오른팔이 내게 되겠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폰서의 오른팔이 되기 위해서 내가 헌신의 노력을 다 하다 보면 나는 스폰서의 슈퍼라인이 되어 있고 나는 이미 성공한 라인이 되어 있다.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시죠. 성공이란 결국은 목표입니다. 목표 없는 사람은 목표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처럼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정확하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정확하고 가야 할 곳이 명확하다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가볍고 모든 행동이 일사천리로 탁탁탁 진행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도 오는데 오늘 갈 곳도 없는데 어떡하지 말이든 다가오는데 오늘 같은 날은 내가 호박 붙이겠네 뭐야. 내가 목표가 없고 행동 계획이 없다라면 그의 하루는 이미 지나간 하루입니다. 이미 지나간 하루입니다. 내 목표는 항상 무엇과 같이 연계되어야 되냐면 내 꿈과 항상 맞물려 있어야 돼요. 마이 스토리를 얘기하라고 할 때 보면은 Y를 얘기하는데 자기 꿈과 연계된 Y가 나오지 않으면 그건 살아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서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정에 뉴스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킨 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뉴스킨을 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뉴스킨을 위해 태어난 것 같다. 예, 진짜 그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뉴스킨을 위해 태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을 향해서 이 뉴스킨을 도구로 해서 제가 다가가는 거죠. 내 꿈에 다가가는 거죠. 목표는 징검다리 같습니다. 한 번에 가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는 이 데드라인으로 경영하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단기 목표, 중장기 목표를 쭉 하면 자신의 장기 목표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간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결국 내일은 뭘 해야 되냐 하는 게 거꾸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을 거꾸로 했을 때 이것도 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걸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을 되려면 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사업 초창기의 저희 목표였습니다. 저는 매일 하루 3명 이상을 만난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명 LOI는 무조건 들어가서 1년에 블루 다이아몬드는 무조건 간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3년 만에 100만 장자가 될 것이고 10년이 되면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떠날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차질이 왔습니다. 중간에 IMF라는 국가적 재난이 닥치면서 자리에 안전하게 앉아서 안전벨트 메고 있을 때 버스가 급정거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막 올라타가지고 이제 카드 찍는데 급정거 해버리면 그대로 굴러나던 거지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충격이 더 컸습니다. 차라리 그때 시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충격 받을 것도 없죠. 안전하게 안전벨트 맨 사람들도 충격이 올 게 별로 없죠. 저는 이제만 카드를 찍었는데 급정거를 하니까 그냥 승강고 밑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입원하는 그런 사태를 맞게 된 거죠. 내가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목표 시한을 정하고 중간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수정을 급히 하십시오. 왜?
목표란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정했다고 내가 나에게 다가오지도 않는 목표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는 마라. 왜냐하면 내 손이 닿을 수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목표가 아닙니다. 왜? 그것을 향한 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소개를 받아야 되나 콜드를 해야 되나. 뉴스키는 정답이 없습니다. 해답은 되게 많습니다. 콜드는 콜드대로 어려움이 있고 소개는 소개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 사실 15년 동안 콜드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거의 소개로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고만고만 저 같은 사람들만 만나게 됩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콜드 시장이 한 번 개척은 어렵지만 방법만 알고 나면 세상에 널려있는 게 다 내 일이기 때문에 엄청 쉽습니다. 저도 요새는 콜드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왜? 제가 해야 그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받는다. 정말 고객과 의사소통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요즘 뉴스킨 2.0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케팅에도 마케팅은 1.0, 2.0, 3.0이 있습니다. 그 켈로그 대학원의 필립 코트라 박사님이 얼마 전에 그런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케팅 1.0 시대에는 제품 중심의 마케팅이었다면 마케팅 2.0은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이다. 그런데 마케팅 3.0은 사회적 가치 중심의 마케팅이라고 했습니다. 뉴스킨을 전체적인 이 마케팅의 관점으로 보면 이미 마케팅 3.0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네, 저희는 단순하게 제품 좋다, 소비자가 우리 사업자로서 베스트 소비자 이 마케팅이 아니라 포스트 굿이라든지 NTC를 통해서 사회적인 가치, 사회적인 기업을 이루어가면서 사명선언서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혁신적인 사업계획과 훌륭한 제품, 그 다음에 이 문화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 삶의 질을 높이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는 것. 이것이 사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뉴스케는 말 그대로 3.0 마케팅 시대를 앞서가는 마케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좀 더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소개를 받는다라면 고객에게 확실한 신뢰를 주었을 때 소개가 나오고 콜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드가 소개 마케팅보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나라는 사람은 새롭게 알려야 되는 겁니다. 새롭게 알린다라면 고객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서 그 고객이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 때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 시장 개척하는 사이에 우리는 뭔가 원 마케팅을 통하고 소개 마케팅을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면서 자신의 콜드 마케팅을 병행해 나갔을 때 안정적으로 사업을 구축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게 제 경험입니다. 사업 초기에 아까 제가 레버리지를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강하게 집중해가지고 내가 믿는 그대로 행한다면 답은 나옵니다. 우리 뇌는요 머리가 나쁩니다. 좋은 거 나쁜 거 구분해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거는 다 저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긍정의 시크릿을 나에게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긍정의 시크릿이 나에게 잠재의식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힘을 발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행동입니다. 행동. 정말 리스트를 보면 화려하게 그지없는데 일 안 하는 걸 보면 속 뒤집어집니다. 아 정말 저게 내 새끼 같으면 확 창고에 가다 놓고 한 일주일 다 굶기고 싶거든요. 응? 행동을 하지 않고 답 나오기를 바라지 마라. 꿈은 꿈 그대로일 뿐입니다. 꿈에 행동이 들어가야 이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 처음 토니가 진출했을 때 놀림감이었습니다. 달리다 보면 바퀴 다 나가고 문짝 떨어진다고 토크쇼에서 맨날 놀리던 게 토니입니다. 그런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서 수입차 1위가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움직이는 역동적인 그들의 행동력과 고객 중심,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공격적인 마케팅이 그걸 해냈습니다. 켈로그 교수도 그 얘기를 했어요. 필립 코틀러 박사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대차나 삼성차의 삼성전자의 도약을 보게 되면 마케팅 이론을 현실로 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렉서스가 그냥 책으로 된 설명서 줄 때 여기는 아이패드를 바로 딱 줘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 아이패드를 가지고 서비스 센터 바로 연결해가지고 AS를 부를 수 있게끔 고객을 처음 팔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러면서 미국에서 감동을 줬던 게 뭐냐면 미국은 엄청난 금융사태가 왔을 때 사가지고 1년 내에 실적하면 100% 환불해 주겠다. 그때 사람들이 다 미쳤다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환불로 돌아온 차는 불과 몇백 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강건은 사람들의 마음에, 미국 국민들의 마음에 현대차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할 수 있을까? 망설입니다. 많이. 이 주한 롤링 이 사람도 해리포터의 작가도 수많은 거절을 당한 끝에 이 책을 낼 수가 있었거든요. 망설일 때 나를 부추겨주는 것이 결단입니다. 왜? 내가 그 결단의 순간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 결단의 순간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했으면 내 속 안에 있는 모든 고정관념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내 뇌를 구조조정하고 나의 사고방식을 구조조정하고 나의 일상생활을 구조조정해야 제대로 된 결단이 나올 수 있다. 누구나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망설이는 이유가 뭡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나는 이길 수다, 할 수 있다 했지만 저 역시 두려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습니까? 응?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쪽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손이 꽃을 피우기 위하여 밤마다 세척소는 그렇게 오래 아프다. 몇 페이지 피고 이게 제가 하던 거였어요. 제가 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저 역시 두려웠습니다. 이걸 하긴 해야겠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몇 번 물어봤습니다. 이거 성공자 있습니까? 많습니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데요? 무지 많습니다. 그럼 내 해야지 뭐. 죽어도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인데 내하고 다른 게 뭐 있는데?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내가 못하겠지만 한 사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다. 초보 운전자의 마음 이해하십니까? 골목 양쪽 옆에 차 세워져 있을 때 그냥 지나가려면 이게 갈 수 있을까 겁나는데 내 앞에 트럭이나 봉고 한 대 지나가면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 저기 갔으면 나도 가겠다. 맞습니다. 달려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면 겁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다라면 그들이 간 발자국만 밟으면 됩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아시죠? 지뢰밭에서도 살아남는 방법. 앞 사람이 지나간 발자국만 밟으면 된다. 그죠? 지뢰 밟았으면 가가 죽었을 거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것을 버려라. 그게 성공으로 다가가는 길이다.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impossible. impossible은 뭐죠? 불가능이야, 불가능. 근데 여기다가 저만 하면 여기다 이렇게 탁 찍으니까 impossible. 나는 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전부 제 마음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버려라. 내 마음속에 있는 편견 다 버려라. 이게. 내가 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하겠다고 결정한 그 순간 불가능은 없다. 뭐든지 하면 답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지난 대구 육상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반향을 일으켰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라는 목발의 사나이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두 무릎 아래 부분에 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후 11개월부터 두 무릎 아래를 절단하고 바로 이 치타플렉스 푸시라는 이 의족을 차고 행동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에 걷는 연습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아기들이 한 번 일어서 걸으려면 2000번을 넘어져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응? 그런데 그는 자기가 걸을 수 있게 되니까 달리기에 도전했고 달리게 된 이후에는 세계 장애인 대회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은메달을 땄습니다. 많은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저 의족의 특수장치를 한 거 아니냐, 저것 때문에 된 거라면 저건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의족은 딴 사람들이 신발 신는 거하고 똑같다. 응? 비장애인들이 신발 신는 거하고 똑같다. 우리에게는 튼튼한 두 팔과 두 다리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도 마음 먹으면 자기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지육신 멀쩡한 우리가 내 자녀들과 내 가족의 미래를 걸고 이 일을 해서 엄청난 자산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데 내 앞에 그까지 조그만 장애물, 조그만 어려움 그것이 있다고 거기에 넘어지겠습니까? 아니면 그까지 껍하고 넘어가 버리겠습니까? 자, 저희가 지금까지 1시간 동안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엄청난 태풍이다 뭐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 순간에도 자신과 가족의 5년 뒤 10년 뒤를 기약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꿈이 되고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되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활동하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강해주신 이규 시사님께